안녕하세요. 오늘은 핸드폰 모델링을 해볼 건데요. 핸드폰 모델링 기종은 갤럭시 S6 엣지예요. 일단 곡면이 곳곳에 들어가 있는 핸드폰이기도 하고 제가 갖고 있는 핸드폰이기도 해서 한번 모델링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는 구글에서 이제 갤럭시 S6 엣지를 검색을 하면은 나오는 도면 파일인데 이미지 해상도가 좋지가 못해요. 뭐 더 좋은 것도 있나 찾아보려고 했는데 큰 파일로 이제 고급 검색을 하면은 나오지가 않길래 일단 참고만 하려고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이미지 파일을 이렇게 만드는 방법은요, 제가 알려드렸던 그림 프레임 도면을 가져오시고 재단을 하면 돼요. 이렇게 선을 그어서 스플릿으로 잘라내서 이렇게 재단을 하신 다음에 옆 같은 경우는 자른 다음에 돌리면 되겠죠. 이렇게 돌려주시면은 이렇게 나오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돌려서 만들었어요. 필요 없는 부분은 좀 잘라내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아마 그렇게 딱 맞진 않을 거예요. 그나마 얘는 한 도면에서 갖다 맞춘 거라 좀 잘 맞는 편인데,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찾아서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비율이라던가 그런 게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맞지 않는 경우가 더 많죠, 사실. 그런데 뭐 참고를 하실 때 뭐 그런 이미지가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참고용이기 때문에 도면이 아니라 뭐 적당히 스케일을 이용해서 비율을 바꿔주신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시면은 아마 이런 준비는 될 것 같아요.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이게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어요. 좀 걸릴 것 같긴 한데 사각형을 먼저 그려줄게요. 센터가 맞지가 않네요. 그린 다음에 이러면 그림으로 움직여주는 게 좋아요. 모델링은 가운데 0점에서 시작하는 게 좋기 때문에 제가 그린 선이 0점의 센터를 가지고 있는 사각형이죠. 이렇게 해놓는 게 나중에 모델링을 할 때 편하거든요. 반지름은 이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5는 아니고 3.5 조금 큰 것 같고 3? 이 정도 되는 것 같네요. 필렛으로 깎아줍니다. 깎아준 다음에 이제 이거를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갤럭시 S6 엣지는 일단 이미지 좀 이미지에 이게 어디 썼는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속성에서 재질에서 투명도 이걸 조정해 주셔서 이 정도로 맞춰 놓겠습니다. 다시 레이어를 잠그고요. 곡면이 있잖아요. 이렇게 밑에서 보면은 프론트 뷰를 아랫면으로 잡았는데 곡면이 있어요. 이런 곡면. 이런 곡면을 만들 때 박스를 만든 다음에 R을 줘서 만드는 방법이 있고, 윗면과 아랫면을 따로 만든 다음에 그 사이에 곡면을 깎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게 편할지는 해봐야 알 것 같아요. 이게 별 오류가 없이 된다면은 박스를 만들고 하는 게 더 편할 거예요, 아마. 일단은
박스라는 게 아니라 솔리드를 만들어 보고 뚜껑을 닫아줍니다. 다음에 알이 먹으면 좋겠는데 안되네요. 이게 이쪽만 알을 주려면은 전체를 다 하면 아마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이게 알이 중간에 끊어지는 경우 이렇게 연산 처리가 잘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 다 주면 아예 다 주면 들어가죠. 제가 핸드폰을 보니까 다 들어간다기보다는 옆에만 들어가 있어요. 일단 겉에 케이스가 아니라 알루미늄은 빼고 속에 디스플레이만 보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 얘네를 손을 봐야죠. 이렇게 해도 아마 하면은 이게 아마 곡선이 이쯤에서 끊어지는지 아니면 좀 더 전에 끊어지는지 모르겠는데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흐려서. 곡선이 이쯤인데 지금 조금 더 빨리 꺾여야 되죠. 이럴 때는 편집점을 추가를 해주든가 아니면은 편집점을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편집점 추가 말고 서페이스를 만든 다음에 여기서 여기서 편집점을 바꿔서 서페이스 면을 바꾸는 거죠. 이렇게 바꾸면 될 것 같아요. 아랫면에서 두 쪽 편집점을 모두 선택을 하고 내려준 다음에 다음 편집점들을 잡고 스케일로 벌려줍니다. 센터에서 이 곡면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쵸, 이게 더 낫죠. 편집점을 라인에서 추가하는 것보다 서피스 자체를 바꾸는 게 부드럽게 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아랫면을 만들어야 되는데 선에 맞춰야겠죠. 일단 아랫면 전에 이게 지금 커브죠. 처음 그린 커브. 그거에 대해서 지금 곡률이 좀 어긋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되려나요? 이걸 어떻게 맞춰야 될까? 자르면 되겠네요. 면을 잘라서 쓸모없는 부분들을 없애주시고, 그러면은 이제 더 맞는 면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핸드폰을 봤을 때도 이쪽 곡률이 느낌이 달랐는데 그게 아마 딱 맞지가 않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어줬으면 이제 아랫면을 해야 되는데 아랫면은 곡률이 없어요. 평평합니다. 평평하니까 면을 만들어 놓으시고, 옆면이 다르죠. 옆면 보시면은 옆면이 이렇게 둥글게 나와 있어요. 둥글게 나와 있는데 저 부분은 마찬가지로 그렇게 면을 만들어서 휠지 아니면 이것은 선을 만들어서 레일 수업을 시킬지 또 한번 두 가지를 다 해볼게요. 제가 아마 더 맞을 것 같은 건 이렇게 레일 수업인데, 레일 수업이 저쪽은 둥근데 이쪽은 또 일자예요. 여기는 나중에 알을 만들고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다고 치면은 이게 될까 해봐야겠습니다. 0점에 맞추면 좋다는 게 이런 미러를 할 때 그냥 0 엔터를 치면은 바로 딱 상반되는 곳으로 이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트레이를 이 면이 끊어져 있네. 이게 면이 합쳐질지 안 합쳐질지도 해봐야겠어요. 아마 이거는 스플릿을 했기 때문에 안 될 수가 있는데, 그래도 다 붙네요. 가장자리 병합 제가 전에 알려드렸었죠. 이 서피스 필렛에서 가장자리 병합을 해주시면은 방금 전과 같은 상황에서 한 번에 곡률이 선택이 됩니다. 다음에 둘, 셋, 넷. 닫힌 수업으로 미리 보기. 볼까요? 얼추 그럴싸해요. 네. 이제 결합이 되는지가 문제인데, 결합도 됩니다. 이 특유의 식사 엣지 곡선도 나왔고요. 그럼 이제 아랫부분에 아까 도면상에 있었던 미세한 알이 들어갈지, 지금 한 0.25 0.5 들어갔어요. 네, 나름 괜찮게 나왔네요. 보시고 도면을 다시 보시면은 이제 보시면은 핸드폰을 직접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 끝에 부분에 알루미늄 커팅이 돼 있고 속에 액정이 있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윗면이 그냥 그대로 이렇게 핸드폰의 윗면이 되는 게 아니죠. 그거를 하려면은 조금 잘라줘야 될 것 같습니다. 0.99 너무 작네. 0.99 이 정도? 이 정도 작은 크기로 지금 액정이 파들어가져 있는 상태거든요. 이렇게 자르고 싶을 때 이 상태에서 스플릿을 하면 어떻게 되죠? 이게 밑에까지 다 잘려버리겠죠? 그거를 막으시려면은 분해, 이 상태에서 이면만 스플릿을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면은 잘렸죠? 끝에 알루미늄 커팅 두께가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살짝 내려보겠습니다. 이 끝면들은 이제 로프트를 하면 될 것 같군요. 면 추출하는 법도 제가 전에 알려드렸는데 혹시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면 두 가지가 있어요. 테두리 복제와 가장자리 복제인데, 가장자리 복제는 제가 선택한 데를 찍어주는 거고, 이게 만약에 면이 떨어져 있으면은 서페이스가 떨어져 있었다면 아까 제가 했던 서페이스 병합, 가장자리 병합을 이용해서 만들어준 다음에 한 번에 뜯어야 되는데, 가장자리 복제와 같은 경우는 요 기능이죠. 이거는 테두리 복제는 그냥 뚫린 면을 알아서 따라줘요. 이렇게 따로 제가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명령을 실행을 하면은 떨어진 면을 알아서 잡습니다. 이게 편할 때가 있어요. 가장자리를 한쪽 내가 원하는 것만 뽑아야 될 때와 다 뜯어야 될 때는 뜯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그때 맞는 걸로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로프트 시작하는 면 수직인 거 확인해 주시고,
이러면은 알루미늄 커팅이 된 곳 구분이 됐어요. 됐고, 이제부터 액정을 파나가야 되는데, 액정 파는 건 쉽죠. 보시고 센터 잡고 정사각형, 직사각형. 비율이 딱 맞네요. 핸드폰을 만들 때 잘 만들었어요. 저도 이 핸드폰을 고를 때 솔직히 디자인만 보고 골랐거든요. 그래서 지금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엣지면이 쓸 일이 별로 없어요.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자, 이렇게 액정을 만들었어요. 액정을 만들었는데, 액정 같은 경우는 실제 핸드폰 액정도 그렇지만 이 윗면은 강화 유리가 덮여 있고 액정은 아래쪽에 있어요. 그거를 나중에 렌더링을 할 때 액정부를 표현해주고 싶으시다면은 이중으로 만들어야 돼요. 어떤 소리냐, 이중이. 이 액정을 밑으로 내려주시고, 조금 내려주시고, 이것과 이것을 또 연결을 해줘요. 테두리 복제를 해서. 로프트를 해주시고, 시작점이, 네, 맞아요. 이렇게 다 해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요 선으로 면을 하나 더 만들어요. 지금 곡선이 있으니까 아마 평면 만들기로는 안 될 거고 트레이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다 부셔졌네. 이걸로 트레이를 해주고 요렇게 두는 거예요. 이러면은 윗면에는 나중에 그 유리 질감을 주고, 아랫면에다가 그 액정에 표시할 화면이나 그런 거를 설정을 해주시면은 좀 더 손쉽게 액정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레이어 구분을 해놓는 게 좋을 거예요. 글라스. 유리는 유리로 바꿔놓고 숨기고, 액정도 액정으로. 액정은 뭐라고 해야 되나? 디스플레이?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 놓으시면은 재질을 입히실 때 훨씬 더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버튼. 저는 먼저 폭만 맞춘 다음 이동을 하는 걸로 할게요. 저 가운데 센터점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폭을 맞추고, 중간점이라고 잡았는데 중간점 느낌이 안 나요. 이제 모델링 상에서 센터는 맞으니까 아마 이쪽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한 2R 정도. 어우, 엄청 끊네요. 1.5 1 네, 요정도 곡률을 가진 버튼인 것 같습니다. 이 수치는 여러분들이 가진 이미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게 실제 사이즈로 제작을 하는 게 아니라서 R 값은 다 다를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찾은 그림에 맞춰서 거기에 맞추는 게 더 정확할 겁니다. 다음에 또 이제 이면을 뚫어야죠. 뚫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해볼게요. 이게 뚫고 하는 게 귀찮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버튼을 만들어 줄 때, 버튼이 파인 곳이 있고 버튼이 심어져 있는 느낌이니까 이렇게 틈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 틈을 생각을 해서 이 정도 대충 버튼이 심어져 있다라는 느낌 하에 차지팝을 해주는데, 차지팝을 하려면 일단 디스플레이가 합쳐져 있어야 되니까 잠시 레이어는 바뀌겠네요.
이렇게 돼 있어야 되니까 여기서 차집합을 해볼게요. 수박에서 수박씨를 뺀다. 빼는데 지금 원래 빼면 수박씨가 없어져야 되는데 수박씨가 남아있죠. 이게 차집합이 실패한 게 아니라 차집합은 됐는데 오브젝트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 차집합 실행하실 때 원래 개체 삭제란 게 있어요. 원래 개체 삭제를 예를 하고 누르시면은 없어집니다. 없어져요, 버튼이. 근데 이 버튼을 써먹어야 되니까 원래 개체 삭제를 하지 말고 아니오를 눌러주시고 차집합을 하면은 개체는 남아있는데 차집합은 됩니다. 이 상태에서 또 이제 센터점을 찾아주시고 스케일을 0.99, 이건 퍼센트예요. 0.99는 99%로 축소를 하겠다, 1%만 축소를 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하고 가로 세로 비율이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라 99% 그대로 줄이면 조금 비율상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느낌이. 그때 살짝 스케일로 줄여줍니다. 그 다음에 또 스케일로 버튼 크기를, 버튼이 살짝 튀어나와 있어요. 근데 그게 액정보다 위로 튀어나와 있겠죠? 네. 높이가 좀 높아 보이긴 하는데 이 정도 높이에서 곡면에 이번엔 R이 아니라 이번엔 챔퍼가 들어가 있어요. 챔퍼는 C컷이라고 하죠. 날카롭게 깎여있는 느낌. 여기도 면이 많이 부서져 있어서 너무 크네요. 0.16 0.1 네, 이 정도 느낌인 것 같고요. 보니까 버튼이 쓸데없이 디테일해요. 여기가 또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살짝 작아지고 재질이 나눠져 있는데 높이는 같아요. 이번엔 또 높이는 같은데 여기 옆에가 파여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또 해줍니다. 가장자리 복제를 해줘요. 두 개를 해주고 이 두 가지만 가지고서 파인 듯한 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홈을 파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실제로 사각형을 그려줍니다. 수직으로 해서, 수직을 찍으면 위에서 이렇게 그려도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죠. 지금 제가 여기 선이 안 맞는 이유가 뭐냐면 투영이 켜져 있기 때문이에요. 투영을 키면은 투영은 모든 좌표를 이 구성평면에 맞추게 돼 있어요. 구성평면에 0.000 거기에 맞추게 돼 있기 때문에 0.00이 아니라 높이가 0이에요. Z축이 모조리 0으로 맞춰지기 때문에 제가 위에서 여기 딱 맞춰 그렸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이 그리드 실선 여기 0점 높이거든요. 거기에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걸 할 때는 투영을 꺼주시던가 아니면 투영을 켰다 하면 끄고 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동을 할 땐 다시 투영을 해주는 게 좋아요. 투영을 하는 이유가 이걸 투영을 끄고 이동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동, 방금 보셨어요? 탑뷰에서 나는 수직으로 올렸는데 4분점에 다른 곳에 붙잖아요. 이렇게 이동할 때 오차가 생길 수가 있는데 투영을 하면은 프론트 뷰에서는 그냥 이걸 1차원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냥 위로 붙이고 싶으면 위로 붙어요. 이 느낌이 뭔가 다른 편집점을 무시하고, 편집점이라기보다 다른 스냅들을 무시하고 내가 보이는 곳에서 이렇게 수직, 여기서도 수직 수평으로만 움직이고 싶을 때 투영을 이용하시면 굉장히 편해요. 다른 데 붙지 않고 딱 달라붙거든요. 어쨌든 이제 이걸로 만들어야 되니까 홈, 디귿자 홈을 만들 거예요. 얘만 빼고 결합을 시켜줍니다. 얘는 지우고 스케일을 줄여주시고, 기왕 하는 거 홈 좀 크게 보이게. 이것도 트레일이 가능하겠죠. 원레일 트레일. 그러면은 디귿자 홈이 완성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걸 모두 합쳐야 되는데, 합치면은 일단 합쳐둘게요. 생각보다는 홈이 커요. 이 틈새가 커요. 여기서 보면 모르겠는데 실제는 이거보다 더 작은 것 같아요. 이 핸드폰이. 굉장히 작게 잘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요 알루미늄 부분 테두리도 C컷이 들어가 있는데 이번엔 바깥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바깥쪽인데 여기도 한번 C컷이 들어가나 볼게요. 챔퍼 못따기. 한 번에 선택은 되는데 될지 안 될지는 얘 맘이죠. 됐어요. 크기도 적당해요. 여기는 터졌네. 이럴 때는 또 한번 찾아봐야죠. 면을 다 갖다 놓고 보시면 힘드니까 C컷 할 때 필요한 애들만 가져옵니다. 얘랑 얘죠. 조인을 하고 이걸 길게 누르시면 반전이 있어요. 선택 반전. 다른 건 다 사라지고 두 개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오류가 생기는지 보시죠. 여기는 잘 들어가는데 이쪽에서 오류가 생겨요. 제일 편한 거는 이게 스플릿이 되냐 안 되냐인데 아마 안 되겠죠. 됐으면 이렇게 힘들게 안 했을 겁니다. 들어가다 마는 경우는 또 처음 보는데 지워보면은 이거는 그냥 간단히 부수면은 해결이 될 문제 같네요. 못따기는 어차피 직선이라 별 문제 없이 그냥 이 선들을 로프트를 해주면 돼요. 똑같은 값이 나옵니다. 오류가 생겼을 때 당황하실 필요는 없어요. 방법은 여러 가지니까요. 이거를 로프트를 해주시면은 못따기를 한 것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못따기나 R값 서피스를 굴리는 게 잘 안 되실 경우에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알려드렸었는데 그 해당되는 길이만큼 스플릿을 해주는 게 중요해요. 잘라준 다음에 그 사이 공류를 이어주면은 그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안 된다 싶으면은 그 면만, 저처럼 이렇게 두 개의 면이 문제가 있었죠. 이 두 개의 면만 이 분할 부분 서피스 추출을 이용해서 떼어낸 다음에 걔네만 가지고 한번 열심히 궁리를 해보세요. 그게 다 갖고 하면은 힘든데 걔네만 떼서 하면은 의외로 답이 빨리 나옵니다. 됐습니다. 됐고 이러면은 핸드폰 끝에 그 모양도 잘 나왔어요. 이제 카메라 부분이나 뭐 버튼, 전원, 충전 잭 이런 거 남았는데 그런 건 뭐 시간이 얼마 안 걸리니까 그냥 해보죠 한번. 카메라는 원이니까 편해요. 찍고 먼저 선을 다 그려놓죠. 제 핸드폰에는 여기에 이것도 먼저 여기서 만들어서 가져올게요. 보면은 이 수화부 목소리가 들리는 곳 왼쪽에도 뭐가 또 있어요. 이것도 아까처럼 센터가 살짝 맞지가 않는데 이거는 실제로 센터가 아닐지도 모르겠는데 핸드폰을 보니까 센터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여기다 두고 이게 둥근 직사각형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걸 해놓고 R값을 주는 거는 일을 두 번 하는 경우인데 센터를 이런 걸로 만들어 놓고 센터를 잡을 수가 있다면은 저게 더 쉬울 수가 있습니다. 얘는 지워주고 이 자리에 내가 둥근 사각형을 만들 거다. 중심점 3점 켜주시고 3점이 아니었네요. 중심점 찍어주시고 이렇게 클릭을 한 번 더 할 수가 있어요. 이 둥근 사각형은. 그래서 이렇게 드래그가 아니라 클릭을 이렇게 줄여서 해주시면은 바로 이런 수신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소리 나오는 곳을. 그 다음에 옆에 원이 두 개가 더 있어요. 제 핸드폰은. 이게 도면이 완성형이 아닌지 크기는 이 정도가 맞는 것 같고 거리는 삼성 로고에서 이쯤 그리고 이 정도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얘네도 사실은 아까 액정처럼 글라스로 덮여있기 때문에 나눠주는 게 좋은데 모르겠어요. 이거를 렌더링을 열심히 하실 거라면 나눠주시는 것도 좋은데 어차피 얘는 검은 점이라 액정처럼 뭘 표현할 것도 아니고 카메라를 만들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얘네는 자르는 걸로 할게요. 여기서 또 윗면만 떼어내고 스플릿을 눌러서 뿅뿅뿅뿅 준 다음에 다시 결합을 합니다. 그림을 숨기고 그러면은 얘네는 검정색이니까 카메라로 그냥 따로 놓을게요. 카메라로 놓고 사실 결합을 해줘야 되는데 나중에 모델링을 할 때 결합할 일이 있으면 제가 결합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얘도 조금 튀어나와 있어요. 이 정도 해주시고 로프트를 합니다. 하는데 여기까지만 결합을 할 거예요. 위에는 얘도 도금이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크롬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따로 해놓고 나중에 여기 해당하는 애들끼리 다 같이 크롬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기둥도 같이 해줘야겠네요. 사실 얘도 크기가 더 작아요. 작으니까 그냥 좀 줄여줄까요? 그럼 두 개 결합하고 기형한 거 1% 줄여주고 비율 맞게 스케일 조정해 주시고 높이를 맞춰주시고 이럴 때 투영을 쓰면 좋아요. 바로 높이를 옮길 때. 그 다음에 평면형 끝마금. 이걸 이렇게 하면 의미가 없지 않나? 그쵸? 얘가 내려가 있어야 의미가 있죠. 뭐 본의 아니게 다른 디테일이 나왔어요. 이렇게 파여있는 듯한. 괜찮네요. 이 모양도. 자, 이제 다 됐고 로고는 삼성 폰트가 있으면 편할 텐데 폰트가 없으니까 잠시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로고만 없으면은 S7이 되는 마법이죠. 시작은 S6로 했지만 마무리는 S7이 될 수 있는 기적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뒷면 할 차례예요. 뒷면을 해야 되는데 탑뷰에서 뷰를 백으로 돌려줍니다. 바텀이죠. 바텀이 아니라 백이네요. 백도 아니고 바텀을 돌려야 되나봐요. 이렇게 되면 반전이 되는데 그럼 바텀을 하지 않고 그냥 탑에서 반전이 돼버리니까 탑뷰에서 이미지를 보고 뒷면만 떼어낼게요. 지금 후면 카메라를 만들 건데 후면 카메라의 위치가 여기 있네요. 근데 여기도 이미지가 잘 보이지 않으니까 일단은 이미지만 보고 반전한 다음에 다른 이미지는 숨기고 후면부 이미지만 놓고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이 친구만 남겨놓고 숨기고 됐죠. 이러면은 반전이니까 이걸 똑같이 만든 다음에 제가 좌우 반전을 시킬게요. 일단 센터를 잡고 정사각형인 것 같아요. 카메라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센터가 있으면은
센터를 잡아주시고 일을 2번 하게 되지만 R 값을 주는 것보다 이게 더 정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생겼고 똑같은 게 하나 더 있죠. 복사. 이만큼. 그리고 센터에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카메라도 뭐 디테일하게 파진 않고 원으로 표시해 둘게요. 그 다음에 옆에 플래시. 플래시는 여기서 만들어서 옮기죠. 기왕이 있으니까. 만들어서 옮기기가 좀 힘들겠는데요. 그럴 때는 중심부로 옮겨주시고 여기서 다시 보니까 R이 이렇게 크지 않아요. 실제로는 제 모델을 보면은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길이만 맞춰줄게요. 축소로 하면 R 값에 변형이 올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편집점을 잡아서 이렇게 스케일을 줄여주시면은 곡률 변함 없이 스케일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살짝 오른쪽 이 정도? 네, 여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도 여기는 카메라보다는 그렇게 카메라가 식스가 카툭 튀죠. 카툭 튀. 이제 이거를 반전을 시킬게요. 얘네까지 다 미러를 중심점을 잡고 미러를 하는데 복사를 아니오를 눌러주셔야 돼요. 이제 이대로 작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잘라주시고 얘도 자르고 카메라가 뒤집어서 보시면은 얘가 필요가 없어요. 2개가 튀어나옵니다. 아래겠죠? 아래로 꽤 많이 튀어나와 있어요. 이 정도? 아무리 카톡 튀려도 이건 좀 심하네요. 절반 정도 되는 높이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로프트 해주시고요. 이렇게 생겼고 얘는 그냥 카메라로 내비두겠습니다. 카메라 레이어로 바꾸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크롬이 도금이 돼 있는데 크롬이 또 대단해요. 면만 돼 있어요. 면만. 여기가 또 챔퍼가 또 들어가네요. 이거보단 크게 이 정도의 챔퍼가 들어가 있습니다. 각도가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생겼지만. 그 다음에 뒷면 얘는 제 핸드폰을 보니까 이거 아주 조금 얘가 아주 조금 축소가 돼요. 0.99 너무 됐구나. 한 이 정도 좌우폭 줄여주시고 좀 선이 날아갔죠. 투영을 쓰고 붙여줍니다. 이 상태로 이 면이 한 번 더 잘려요. 그리고 이 면이 위로 올라왔습니다. 얘만. 위가 여기선 위지만 여기선 아래겠죠. 로프트로 합쳐줬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형상이고 얘도 C컷이 들어갔는데 얘는 좌우로 다 들어갔어요.
이거야말로 0.1mm의 C컷. 이것도 안되네요. 0.05 0.025 이런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0.025보단 좀 큰 것 같아요. 0.3? 아, 0.03을 해야 되는군요. .04? 네, 거의 이 정도의 여기 모양이 좀 안 맞는 거는 이거 R값을 제가 아까 축소할 때 저런 편집점을 잡고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곡률이 벗어난 것 같아요. 일단 뭐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여기 플래시가 있어요. 플래시가 정사각형. 정사각이 아니라 얘도 둥근 사각형이네요. 이런 걸 보면은 만들 때 얼마나 열심히 만들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도 뭐 쉽게 만들어진 도형이 없습니다. 이런 작은 플래시조차도 굉장하게. 그 다음에 동그라미 2개. 그 다음에 스플릿. 얘네도 사실은 구분을 해야 되지만 카메라랑 같은 재질로 할게요. 이렇게 되면은 후면부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네, 후면부까지 완성이 됐고 원래 로고 역시 생략을 하고요. 다음에 라인들을 잠시 숨겨 놓겠습니다. 라인은 3레이어 라인 숨겨 놓으시고, 이러면 거의 막바지예요. 이제 충전잭! 충전잭을 또 만들어야 돼. 이미지 2가 다시 나타날 때가 됐습니다. 이어폰 잭은 쉽죠? 그냥 동그라미 해서 파면 됩니다. 근데 이게 곡률이 끝나는 부분 사이에 있어요. 딱 평면인 부분. 이미지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충전 잭은 간단하게 마이크로 오피는 여기가 좁죠. 사실 더 복잡하게 생겼는데 이렇게만 만들어도 너무한 것 같으니까 여기다가 C컷을 주죠. 0.5 네, 이렇게 생긴 게 맞는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좀 줄여주시고, 사실 이것도 대충 만든 거라. 그 다음에 뭔가 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게 하나 있고, 이거보다 작을 거예요 아마. 센터점. 이게 여기부터 이렇게 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반복은 선형배열 항목수가 하나, 둘, 셋, 넷, 5개예요. 5개. 한번 클릭을 하시고 배율을 잡은 다음에 이렇게 찍어주시면 5개, 5개 반복해서 10개의 구멍이 생깁니다. 이 구멍은 그냥 뚫어버리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한번 뚫어볼게요. 그냥
이 서피스가 자꾸 잡히는 게 제가 투영을 잡고 있기 때문에 0점에 지금 다 선들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스플릿 잘라주시고 지우고 모델링 상에서 빼줍니다. 하나씩. 이게 사실 더 음영 효과를 주려면은 구멍을 뚫어 놓는 것보다 막아 놓는 게 나아요. 이렇게 할 경우 정말로 빛이 통하지 않아서 렌더링을 했을 때 더 실감나게 하실 수가 있거든요. 좀 노가다가 되긴 하겠지만, 이게 엔터키 대신에 제가 마우스 우클릭을 쓴다고 했죠. 스페이스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페이스바를 막 눌러주셔도 엔터와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우선 지금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있고, 이렇게 해놓고 다 잡은 다음에 하는 거 빼고 결합 이렇게 해놓으시면 구멍이 뚫렸죠. 구멍도 다행히 구멍에는 뭔가 가공을 하지 않았어요. 대단합니다. 만약에 여기도 C컷 같은 거 줬으면 깜짝 놀랄 뻔했어요. 안타깝게도 원은 가공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이걸 솔리드로 뽑아서 자르는 이유가 선으로 자르면 저 윗구멍까지 뚫려버리기 때문에 얘도 지우지는 않고 뒤로 밀어놓겠습니다. 다음에 로프트를 해주고 결합. 얘는 달라요. 안테나선 그게 있거든요. 얘도 보니까 이렇게 뚫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얘도 뭔가 안테나선 아시죠? 그 아이폰에 있는 거 뭔가 그런 게 돼 있는데 그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고 이것도 뒤로 밀어 넣겠습니다. 로프트. 이거를 할 때는 로프트가 면이 떨어지니까 선을 커브를 따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선이 떨어진다는 게 뭐냐면은 그냥 로프트를 할 경우 끊어져 있는 면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씩 해야 돼요. 하나씩. 솔리드 하나씩. 그럼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그럴 때 선을 만들어서 해주시면은 굉장히 편리하게 이 면이 안 잡히네. 모델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안테나. 철자는 모르겠어요. 안테나가 뭔지. 자, 이 정도까지 했으면은 거의 막바지인데 아직 버튼은 안 했지만 버튼은 생략할까 생각 중이에요.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아니면 동영상을 나눌까요? 나누는 것도 상관이 없는데. 다음에는 이제 안테나 선이 여기도 또 있습니다. 이거는 대충 비율만 보고 밀어. 복사를 안 했네요. 이렇게 해놓고 밀어 할 면이 얘네예요. 딱 여기까지. 위에 끝선도 돼 있네요. 그러면은 요만큼의 아랫면이 생각보다 곡률이 크게 들어갔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쉽지만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도 안테나가 됩니다. 이게 내가 다 솔리드로 안 만들고 잘라 놓는 거는 그 때문이에요. 렌더링 할 때 재질 구분을 하기 위해서 지금 면들을 다 부셔 놓은 상태로 있는 겁니다. 원래대로라면은 솔리드로 결합을 해줘야겠죠. 사실 다 결합을 하고 만들고 나중에 솔리드 여기 필요한 부분만 분해를 해도 되는데 역시 시간이 아까우니까 변경하면 안테나 선도 모두 들어갔습니다. 렌더링은 따로 동영상을 속편을 만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모델링을 끝내도록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50분이니까 10분, 1시간 딱 걸리면 만들 것 같네요. 이제 다시 이미지가 등장할 때가 됐습니다. 이미지 2죠. 이게 전원 버튼이고요. 전원 버튼이 센터보다 밑에 있는데 맞네요. 꽤나 밑에 있어요, 전원 버튼이. 이 정도에 있고 이것도 둥근 사각형이었어요. 이런 버튼이었습니다. 이게 있고 아마 음량 버튼도 생긴 건 똑같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복사를 해요. 굳이 똑같이 생긴 거. 그래서 이건 이쪽으로 밀어놓고 이거는 반대쪽으로 밀어놓고 아마 제가 아까 분할을 해놨기 때문에 그쵸 여기만 떨어져 있을 겁니다. 얘네를 다 잘라줘야 스플릿을 합니다. 하고 버튼도 틈새가 있지만 요즘은 기술이 좋아서 별로 그렇게 틈이 보이지 않아요. 일부러 의도한 게 아니라면. 저도 그냥 뽑겠습니다. 좀 많이 나왔죠.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이 이동값을 그대로 하려면은 다른 작업을 하지 말고 바로 고르신 다음에 무브 찍고 똑같이 엔터를 쳐주시면 되는데 다시 해야겠어요. 스플릿을 할 때 음량 버튼을 같은 쪽에다 뚫어버렸습니다. 음량은 여긴데 말이죠. 그쵸? 다시 전원 버튼을 이만큼 움직여 주시고 확인을 해봅니다. 이번엔 너무 조금 같죠? 요거보단 요만큼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이동값을 그대로 유지를 하시려면은 바로 이동을 누르고 클릭한 다음에 다시 엔터를 눌러주시면은 그만큼만 움직여요. 방금 전에 했던 것만큼 똑같은 값을 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좀 더 뺄게요. 이 정도는 나와 있어야 버튼, 그쵸, 이 정도는 나와 있어야. 여기도 마찬가지로 같은 이동값으로 이동을 해주고 로프트가 아마 심이 없으니까 될 겁니다. 됐죠? 여기도 심이 없으니까 되고 됐습니다. 이제 여기도 또 엄청난 공을 들인 핸드폰인 게 티가 나는 게 여기도 또 있어요. C컷이. C컷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주면 될 것 같네요. 아까 .04 했죠. 이 정도 적당한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이제 다른 이미지들은 다 숨겨주시고 라인들은 라인으로 옮겨주시고, 자, 이런 모델링이 끝났어요. 저장을 합니다. 바탕화면에 갤럭시 S6 엣지. 이제 렌더링을 하는 일만 남았는데, 렌더링은 제가 바로 찍는데 영상은 나눠서 올릴게요. 한 번에 너무 길어지니까. 다 끝났는데, 이게 사실 중간중간 좀 대충 넘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런데 R값이 흐르죠. 여긴 큰데 여긴 작아지고, 이런 부분들은 직접 선을 그려서 제가 나눠 써야 되는데 그거를 제가 귀찮아서 넘긴 부분들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알루미늄 부분 따로 또 해놔야죠. 이 테두리 렌더링을 하는 것도 일이겠어요. 너무 재질 분할이 까다롭게 돼 있어서. 알루미늄 레이어를 바꿔놓고 빠진 부분은 없는지 체크를 해봅니다. 컨트롤 S가 저장 다시 한번 해주시고, 여기는 안테나 선이 아니라 알루미늄이죠. 여기 그리고 놀라운게 핸드폰 C컷마다 크롬이 따로 들어가요. 굉장합니다. 이거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다 따로 만든 다음에 조립을 한 건지, 중국 아주머니들이 열심히 한 건지, 아니면 기계가 뽑아낸 건지 알 순 없지만, 이 부품 하나만 해도 지금 몇 조각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 안쪽도 다른데 저것까지 하면 제가 죽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이쪽 다르고 위에 다르고, 끔찍하게 핸드폰 옆에는 여긴 또 안테나 선 색깔을 여기다 넣었어요. 이건 정신나간, 굉장합니다. 보면 볼수록. 이제 우리나라도 핸드폰 디자인은 S6를 기점으로 다 따라간 것 같아요. 아이폰을. 안테나 선. 이런 기술은 정말 지금은 중국도 많이 따라오고 있죠. 샤오미, 깜짝 놀랐습니다. 샤오미 그 보고. 마감이 옛날 중국 마감이 아니에요. 이제 다 따라왔습니다. 마감도 잘하고, 디자인은 물론 애플과 삼성을 막 교묘하게 필요한 데마다 갖다 쓰긴 하지만 괜찮아요. 딱 보면 애플인지 아닌지 잘 모를 정도로 잘 뺏기고 있습니다. 여긴 안테나가 아니라 크롬이었네. 크롬. 물론 여기도 크롬. 여기는 이게 전부가 크롬이네요. 좋습니다. 이러면 레이어 분할까지 끝났어요. 이제 정말 렌더링만 남은 상태입니다. 렌더링은 다음 동영상으로 이어집니다. 그럼 모델링은 여기까지, 갤럭시 S6 모델링을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